잘할 수 있어. 어깨 좀 펴. 예요? 그러지 말고. 운명처럼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진료 계속 보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이제 진료실 문을 열고 밖에 나갔는데 그때 대기실이 만석이었습니다. 그때 구석에 조그만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저도 모르게 여자분을 빤히 쳐다보게 됐는데요. 저랑 눈이 마주쳤었습니다. 저도 뭔가 당황을 해서 뭔가 홀린 것처럼 안녕하세요 하고 크게 인사를 했습니다. 분명 이제 처음 보는 여자였거든요. 그 여자분도 많이 당황을 하셨는데 그래도 멋쩍게 인사를 그래도 받아주셨습니다. 처음 보는 이 여자분에게 일면식 있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인사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첫눈에 반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신랑을 처음 봤어요. 항상 병원에 내원을 하면 대기실이 만석이었거든요. 구석에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진료실에서 전 되게 키가 큰 남자분이 퍽 나오셨어요. 퍽. 저를 이렇게 빤히 보는데 순간 이런 정적 같은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 갑자기 저한테 안녕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좀 민망할까봐 저도 좀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꾸벅 이렇게 인사를 했었어요. 대기실에 있는 프로필을 보게 됐거든요. 그렇게 이제 알게 됐죠. 사실 제가 그 모나 주치의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마침 우리 모나가 폐렴 증세로 병원에 내원한 적이 있었어요. 내심 올 것이 왔구나 기회라고 생각을 했죠. 그 어느 폐렴보다 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만 천천히 꼼꼼하게 최대한 늦게 그렇게 이분과 진료실에서 마주하게 됐습니다. 폐렴이 뭐 한 번에 치료될 수는 없기 때문에 진료를 여러 번 이제 거듭하게 됐고 그 거듭하는 진료 속에서 사적인 대화도 늘어갔습니다. 완치를 앞두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분이 항상 이제 병원 오실 때 별다방 커피를 항상 한 손에 들고 오셨어요. 한 잔만 항상. 그날은 제가 커피를 한 잔만 가지고 오시느냐 저도 한 잔 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다방 커피로 시작해서 그 별다방 커피가 맥주가 되고요. 맥주가 무궁화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료를 하면서 처음에는 좀 부끄럼도 많고 저도 좀 낯을 가려가지고 어색어색해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폐렴이 바로 낫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자주 보면서 저처럼 축구 보는 거 좋아하고 맥주도 좋아하고 취미 얘기도 하게 되고 가치관에 대한 얘기도 조금씩 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모나 폐렴이 더 좋아지면서 더 사적인 얘기를 더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렇게 내원할 때 좀 설레더라고요. 진료 막바지쯤 돼서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왜 맨날 커피를 혼자 드시냐, 자기도 한 잔 사달라고. 좀 쑥스러움 많고 부끄러움 많은 사람이 데이트 신청하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한 잔 사드리겠다. 모나 제가 데리고 처치실로 들어가서 이제 하는 동안 와이프가 부랴부랴 편의점을 가서 모카 커피를 부랴부랴 사왔더라고요. 차마 못 먹고 되게 계속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서랍장에 가지고 있었던 썩을 게 기억이 때까지. 납니다. 예. 근데 그때 이제 사오는 거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아니요, 이거 오해인 게 네. 되게 다그쳤어요, 저한테. 왜 너만 먹냐는 식으로. 그래서 맨날 본인 것만 갖고 와서 먹는다고 쪼잔해진 기분 들더라고요. 저는 약간 서로 그래도 관심이 있으면 좀 뭐 하나 당연히 사올 줄 알았는데 안 사오길래 제가 그 커피를 사온 이유가 먹고 또 연애를 하면서도 워낙 바쁜 사람이라 자주 못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단 10분이라도 매일 보려고 되게 노력을 해줬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많이 좋아하게 됐어요. 제가 이상형이 키 큰 남자다 보니 키가 큰 게 참 좋았고요. 성격도 되게 온순하고 무엇보다 바라는 게 없어요. 누구한테든 기대를 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편하게 만날 수가 있었고, 저는 좀 예민하고 약간 미래지향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되게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이랑 꼭 만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표현력 만렙이지만 자기가 고생하고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수고한다는 말을 많이 못 해준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동물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그런데 또 와이프까지 예민한 사람을 만나서 고생이 많아. 그치만 다른 만큼 더 맞춰가는 재미가 있고, 살 날이 더 많으니까 앞으로 내가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짜증도 좀 덜 낼게. 항상 나보다 더 맞춰줘서 고맙고, 싸우더라도 먼저 사과해줘서 고맙고, 어떡해. 고마워. 사랑해. 와이프한테 반했던 포인트는 저랑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네, 정반대여서. 했다고 했잖아. 꼭 얘기를 해야지. 아, 알았어. 뭐 보도 국장님 와 계시노. 일단 첫눈에 반한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만나면서 좀 와이프한테 깊게 빠져들었던 거는 성격적으로 저와 정반대에 있는 여자입니다. 사실 저는 조금 멘탈이 좀 약하다고 할까요? 좀 남도 의식도 많이 하고 굳이 잘못한 게 없는 일도 그냥 제 잘못이 되어버리는 일도 많고, 그냥 제가 그냥 책임지고 제가 떠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와이프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항상 어딜 가도 당당하고 불의를 보면 지나치지 못하고 자기 할 말 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이거 넣어도 되나? 아까 얘기했던 거. 당당하고. 아, 빨리 넘어가자. 제가 지켜야 할 여자분이지만 저도 사실 의지가 되는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굉장히 재능이 많습니다. 처음 이제 차에서 데이트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외국 무슨 감독이었는데 영어로 엄청 현란하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요리 얘기하면 되지? 멀리서 끄덕끄덕. 그리고 요리를 보기와 다르게 정말 잘해서 당직 서고 제가 막 피곤해서 이제 오면은 아침을 항상 차려줍니다. 그냥 형식적이지 않고 맛도 굉장히 맛있어요. 매일매일 다르다. 반찬이 반복되는 일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다른 반찬이 올라요. 아, 결혼 잘했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보, 정말 다른 성격을 가진 두 사람, 외모도 정말 다른 외모를 가진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사랑한다는 그 마음 하나로 맞춰가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진짜 뭐 서운한 마음도 많을 거고, 바쁘게 병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당직도 많이 서고 혼자 집에서 보내는 경우도 많고 굉장히 외로울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같이 물리적으로 있어주는 시간이 길지 않다 보니까 참 미안한 마음도 크고, 그래도 잘 옆에서 내조 잘 해줘서 고맙고, 여건이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좋은 시간도 많이 보내고 했으면 좋겠어. 여보, 속 터지는 남편을 맞아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거 알아. 그래도 큰 불평 없이 잘 내조해주고, 맛있는 밥도 잘 많이 차려주고, 또 쉴 때는 우리가 또 되게 재밌게 데이트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지금 신혼 초기라서 사실 정반대의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사실 좀 티격태격하는 경우도 사실 많지만 평생 잘 살자. 사랑해.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와이프가 좋아하는 체형을 갖췄어요. 일단은 키를 보는데 제가 키가 컸고 좀 나사나 풀린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약간 빈구미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빈구미가 좀 있어서 뭐 비결은 사실 없어요. 제가 뭐 그렇게 여자의 마음을 이렇게 하려고 뭐 그런 스타일이 못 되기 때문에 일단 둘이 정말 그냥 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